안녕하십니까. 오하우스 2차 디자인회의 발표를 맡은 선문대학교 전시팀장 윤치우입니다. 저희는 인간과 자연을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공생의 시작점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서울숲의 많은 동식물 중 인간의 삶에 크고 작은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유해동물로 지정된 까치를 유저로 설정하였습니다. 과거 전래동화와 민요에서 등장하던 길족까치는 오늘날 인간의 삶의 편의를 위해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흉조로 전락했습니다. 저희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디자인 컨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종을 쳐 인간에게 은혜를 갚은 까치. 우리는 반대로 종을 쳐 까치에게 터전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스토리로 까치 날개를 종으로 형상화한 형태를 표현하였고, 종을 치면 까치가 날아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과거 까치를 위해 감나무에 홍시를 남겨두었던 옛 선조들처럼 인간의 행위를 통해 공생을 인식하는 것, 스스로 자발적 함께 공생의 시작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행위를 유발하는 참여형 파빌리온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다. 파빌리온의 하단부 영역으로 전면부에 열매를 맺는 관목식물을 심어 까치들의 접근을 유도하고 화단을 조성하여 인간의 접근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 채우다. 파빌리온 중단부 영역으로 다 쓴 재활용 컵을 이용하여 하단부 영역의 열매나 먹이를 담아 꽂는 인간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치다. 컵을 채워 꽂은 후 내부로 들어가 파빌리온 중심부에 종을 칩니다. 6세 지능의 까치는 반복적인 행위를 인식하고 종을 치면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알리다. 만나지 않아도 대화하지 않아도 누구나 빠르게 정보를 터득하고 화제성을 만들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울숲에 털을 잡고 살아가는 까치들은 멀리 도심까지 나가서 먹이를 구하지 않아 더 이상의 도심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가진 챌린지입니다. 지간과 MDF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이 훼손한 것을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까치의 스케일과 재활용 컵의 스케일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모듈과 접합 조인트 모듈을 설정하였습니다. 지관 마디마디의 접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마디 끝부분에는 베이스 플레이트와 모르타르를 이용하였고, 전면부의 대나무를 이와 같이 연결하고 접합하여 하부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부 연결 조인트를 받칠 수 있는 기역자 렌치를 사용하여 고정하였습니다. 1차 디자인회의에서 더 디벨롭된 내용은 까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까치의 스케일을 파악하여 먹이를 줄 때, 휴식을 취할 때의 까치를 위한 공간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초반의 까치들은 인간을 무서워하고 종을 쳐준다고 바로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까치가 인간에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면체에 사람 손이 닿지 않는 MDF 조인트에 횃대를 설치하여 종을 쳐줬을 때 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학습의 공간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영상 다 잘 봤고요. 크리틱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사실 다 1차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왜 까쳐야 되는지 그 설명. 그러니까 사실 도시에서 없어져가는 거의 대부분의 새들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왜 까쳐야 되는지. 유해 야생동, 거기다 또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설명이라기보다는 좀 설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참새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거. 두 번째는, 까치가 종을 치면 와요?
종을 치면 까치가 올지 강아지가 올지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치면은 까치가 오나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로? 그러니까 저렇게 밥 주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굉장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은 그 훈련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러면 얘를 밥을 넣고 종을 치면 까치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까치가 안 오고 만약에 훈련이 참새가 훈련이 되면 참새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얘를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떤 형태나 뭐 이런 구조에 대한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더 확고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거라고 하면 좀 그렇고 건축이라는 게 꼭 뭐 논리적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그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돼야 되는데 지금은 과연 이게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시죠. 뭐 그 공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뭐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이게 이제 공감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래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의 어떤 설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 그게 안 되면 사실 이제 뒤에 뭘 만들어도 이게 설득이 참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저희도 선문대도 보면은 프레젠테이션의 문제는 일단 음악은 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비트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잔잔하게 배경처럼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얘는 막 비트가 보니까 완급이 있더라고. 그래 버리면 뭐 차라리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닌데 프레젠테이션 음악이랑 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 빼시든지 아니면 맞는 음악을 찾아보시든지 그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막상 중요한 거는 설명이 짧고 이게 뭐 별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만 되게 설명이 장황하게 계속 나오는 게 없잖아 있어요. 특히 앞부분에서 뭐 까치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저작권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그 인터넷 이미지 같은 걸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그 본인의 어떤 그 이미지, 그건 뭐 법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어떤 이미지 사용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재해석을 하든지 뭐 리크레이션한 이미지이면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여기다 담아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가공한 이미지를 그냥 쓰면은 그게 마찬가지로 그죠.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줄이든지 다시 만들어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앞부분이 너무 좀 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고 결과물 위주로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까치 얘기는 좀 어떻게 좀 뭐 지금 얘기를 하시든지 뭐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까치여야 되는지 까치가 진짜 종치면 우는 건지 아니면 까치만 훈련을 시키겠다는 건지 그걸 좀 그것만이라도 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그 까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번 2차 영상 준비하면서 그 너무 좀 길기 때문에 1차 때 이걸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좀 약간 줄인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까치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일단 유해동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유해동물이라는 게 이제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지정해 놓은 인간의 삶에 그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지정해 놓은 유해동물로서 지금 인간이 그 학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 공생을 우리가 처음부터 논하려면은 이 유해동물이라는 걸 지정을 하고 우리가 학살을 해가면서 꼭 굳이 죽여야 하나. 그래서 공생의 시작점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유해동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동물도 우리와 같은 동등한 위치로서 인식을 하고 이제 같이 살아가는 것이 공생이 아닌가 해서 유해동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까치가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서울숲과 그리고 우리가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동물이 까치입니다. 그래서 까치로 선정을 하면서 이제 스토리도 많이 알아보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그 까치는 길조로서 그 선조들이랑 함께 공생을 해왔는데 이런 공생을 해왔던 까치가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흉조로 변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 챌린지 문화를 통해서 한번 그
해결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까치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그 질문해 주셨던 그 까치가 진짜 오나 종을 치면 했을 때 까치의 지능은 이제 생각보다 되게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7살에서 8살 그 아이 정도의 그 지능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제 실제로 그 이제 종을 치면은 그 이제 까치가 사실상 그 지금 도심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도시에 먹이가 있고 그리고 도심에서 먹이를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전신주나 이런데 집을 짓기도 매우 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심 지역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똑똑한 까치가 만약에 이제 우리의 파빌리온을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지능이 될 것이라 판단을 해서 이제 종을 쳐주면은 마찬가지로 까치가 이제 그 밥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종을 치다라는 걸 넣었습니다. 뭐 이제 까치 가지고 이렇게 자꾸 논쟁을 벌이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저한테 마치 이제 프랑스에서 뭐 쥐 못 죽이게 하거든요. 쥐도 이제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들 어떤 차원에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근데 약간 왜 까치 뭐 쥐는 어떡할까? 쥐도 있고 뭐 되게 쥐는 못생겼으니까 걔는 다 죽여도 되는 거고 뭐 이런 까치는 그래도 옛날에 길쭉였으니까 근데 좀 얘기를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 어떤 그 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뭐 까치의 어떤 의미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어떤 이런 뭐 도시 환경이나 이런 거 사람들의 어떤 도시 환경은 그대로겠지만 또 사람들의 그 의식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의미가 변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재밌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다른 방면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건축이 그런 것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뭐 고민을 했다. 이게 아예 그냥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뭔가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까치 그냥 옛날에는 이뻤는데 요즘 사람들이 싫어해서 다시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설명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종치면 까치가 오냐 안 하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믿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뭐 그거를 흔들 생각은 전혀 없고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지금 요 이미지에도 보면 뭐 커넥트 챌린지 이런 거 다 이제 다른 데서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좀 뭔가 어떻게 재생산이 돼야 돼. 없애든지 재생산을 하든지 다시 그리든지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설사 까치가 안 오고 다른 새가 날라오고 설사 고양이가 와서 다 먹어도 그래 좋겠다. 그러면 까치 얘기 안 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결과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그 두 가지만 일단 한번 더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도 좋고. 네, 선문대 말씀하실 거 있나요 혹시? 네, 잠시만요. 일단은 그 저희가 하나의 그냥 공생의 시작점인 포인트로 이제 그 유해동물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공생을 논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다양한 유해동물도 존재를 하겠지만 저희는 저희 파빌리온으로 인해서 하나의 유해동물을 이제 그 사람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으로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까치가 계속 나오게 됐고요.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이미지에 대한 재생산은 저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최종 때 제대로 준비를 해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저희 선문대학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연세대학교 질문 받을게요. 연세대학교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연세대학교인데요. 질문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일단 도입부에서부터 뭔가 까치 얘기를 하시면서 유해종이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뭔가 유해종인데 사실상 여기 파빌리온에 끌고 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해종인데 왜 굳이 이런 흉조를 파빌리온에 끌고 와야 되는지 이건 되게 인위적인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른 하나는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선문대 발표를 봤기 때문에 조금 뭔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난번에 비교해서 바뀐 부분이 뭔가 화분을 심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뭔가 식물 같은 거를 또 심겠다라는 말씀을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추가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바뀐 거에 대해서 좀 더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사실 작년 시립대가 이제 서울마켓 했던 거에서 조금 유사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형태상에서도 그 예전에 동국대에서 했던 그 어떤 나선형의 배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과 사실 유사함이 저희는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거에서 카피라이트에 조금 문제가 좀 걸리지 않나라는 좀 참신함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그 저희가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그 과정이 지금 일단은 영상에 없어가지고 그 연세대 분들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이제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나선형 배치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하나의 종 모양을 형상화를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종을 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까치 날개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형태의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선 나온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이제 그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 영상으로 조금 더 넣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 시립대 같은 경우가 플라스틱 컵으로 이제 그 화분을 판매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건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서울숲에서 과연 그 챌린지 문화를 어떻게 쉽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지금 가지고 다니는 컵이나 그리고 이제 그런 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재활용품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게 플라스틱 컵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저희가 식물을 심어줄 수 있는 영역이지만 이제 사람 스케일에 맞게 중간부는 이제 꽂아줄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가적인 설명이 따로 없어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질문해 주셨던 게 어떤 거였죠? 제가 못 들어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까치라고 하는 걸 뭐 전래동화 얘기도 하시고 뭔가 예전과는 다르게 오늘날 와서 유해종 내지는 뭐 흉조라고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나중에 이게 파빌리온에 들어오게 됐을 때 왜 사람과 이 유해종을 같이 놔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납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설명이 사실상 좀 이해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좀 네. 연결고리가 논리적인 부분에서 좀 더 채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부분이요. 일단은 저희가 그 인간하고 그 까치에 대한 그 연결고리점은 일단은 까치가 현재 그 유해동물로 지정이 된 게 일단 전신주나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베란다나 까치집을 짓고 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정전 문제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설물이죠. 이런 배설물들로 인해서 공공시설들이 지금 이제 녹슬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즉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환경으로 인해서 까치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까치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자연의 영역에 침범을 하고 지금 이제 되려 성질을 내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 지금 까치를 더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그 같은 눈높이의 포인트로 그 유저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거리에 대한 거는 일단은 저희도 사실상 이걸 까치를 어떻게 좀 구해 올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계속 목업 작업 중에는 있긴 한데 이거는 진짜 실현 영상을 통해서 아마 저희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스터디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 물리적인 거리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조성을 해놨는데 물리적인 거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목업을 통해서 그때 저희가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대답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일단 디자인회의 크리틱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되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끝까지 함께한 학생들과 시민 참여자분들 그리고 소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이번 디자인회의 소감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아까 뭐 계속 여러 번, 두 번, 세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실제로 보는 게 아니기 제가 2014년부터 우하우스 한 5년 동안 했고 올해는 뭐 제가 튜터기 때문에 근데 올해도 심사를 하네요. 결국에 이제 6년 연속 심사를 하는데 제가 학교에 오고 나서 계속 이제 우하우스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거 1등 할 것 같은데 그럼 거의 1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몇 년 하다 보니까 보는 눈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포인트가 그 뭐 실제로 지어지는 걸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어떤 주제와 주제에서 어떻게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이제 그 주제와 개념의 그 메인 컨셉과의 어떤 연결성, 연관관계 그게 이제 명확한지 그게 이제 뭐 아까 이제 공감이라고 얘기 공감할 수 있는 건지 그거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개념 처음에 이제 설정한 개념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잘 만들어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년보다 더 그런 그 굉장히 어떤 명확성, 명확한 뭐 클리어한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프레젠테이션 만드실 때 장황하게 도움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하지 마시고 굉장히 그 명료하면서도 강렬하게 그렇게 전략을 잡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상입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뭐 굉장히 길게 지금 우하우스 하고 있는데 좀 지칠만 할 것 같은데 뭐 조금만 힘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또 회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심사일이 있는데요. 11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디자인 회의들을 통해서 발전된 모습이 잘 구현돼서 최종 심사에서는 또 멋있게 발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그룹 영상을 다시 보고 싶거나 다른 학교 학생들의 발표 영상이 궁금하다면 저희 우어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그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상으로 2차 디자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손 이렇게 흔들어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